꽃이 피어있는 길 내 손잡고 걷는 너 2019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동아시아사 여러분들과 함께 준비하겠습니다. 테마와 연표로 이해하는 동아시아사, 저는 정선아입니다. 네, 우리 친구들 무척 반갑습니다. 사실 저를 아는 친구들은 대부분 그렇죠, 한국사에서 봤습니다. 제가 전년도에 계속 한국사에서 3학년 우리 수능 특강 서머리, 그 다음에 파이널까지 쭉 1년의 전과정을 함께 했고요. 수능 개념부터. 그리고 매달 있었던 우리의 학평, 모평, 그리고 본 수능까지 해설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만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한국사 강사로 우리 EBS 친구들이 알고 있어요. 근데 진짜 제가 역사 과목 중에 한국사, 동아시아사, 세계사 다 너무 무척 사랑합니다만 굉장히 애착을 갖고 있는 과목이 동아시아사입니다. 동아시아사가 처음 이 땅에 만들어졌을 때부터 계속 오랜 시간 동안 가르치고, 집필하고, 검토하고, 출제하고, 평가하면서 이 과목을 어떻게 하면 가장 동아시아사답게 가르칠까? 처음 그거를 만들어낸 진짜 힘들게 출산시킨 그 사람들의 마음을 어떻게 하면 현장에서 제대로 잘 구현할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연구를 많이 하고, 노력도 많이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올해 EBS에서 한국사와 동아시아사 강의를 이렇게 3학년 수험생 강의를 함께 맡으라고 하셔서 테마와 연표로 이해하는 동아시아사라고 하는 자뭇 거창한 이름과 함께 여러분들과 만나게 되었습니다. 우선 모든 얘기를 다 집어치우고 무지하게 반갑습니다. 또 새로운 과목에서 새롭게 만나니까 되게 좋네요. 그리고 좀 설레기도 하고요. 또 한국사는 절대평가로 또 이루어지지만 또 동아시아사, 이거 선택해야 될까 말까부터 우리 친구들 많은 고민을 하면서 지금 이 오리엔테이션 클릭했을 텐데요. 여러분들과 함께 동아시아사라고 하는 과목, 그리고 어떻게 강의를 진행할 것인지, 그리고 왜 이름은 당최 태연 동아시아사인지, 테마와 연표, 이거를 왜 제목으로 썼는지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10분 미만의 시간일 텐데요. 이 시간을 잘 듣고 여러분들 동아시아사 그 긴 레이스 함께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테마와 연표를 이해하는 정선아의 동아시아사고요. 제 강의는 그렇습니다. 저 아주 여기서 오랜 시간 동안 강의했던 사람은 아니죠. 진짜 최태성 선생님처럼 10몇 년씩 강의했던 분들도 있고요. 저는 현직 역사 교사로 실제 서울시내에 있는 고등학교에서 10몇 년 계속 근무하고 있고, 교육 공무원이기 때문에 계속 서울시내에서 이 학교 저 학교 옮기고 있습니다만, 실제 EBS에서는 지금 3년 차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사와 함께 동아시아사를 병행하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함께 1년을 해줬고요. 그리고 이 친구들의 이 피드백과 서로 소통하면서 저 역시 자신감을 가지고 지금 여러분들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잘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수강 후기에도 보면 이 친구들이 한국사 강의였지만 작년에 어떻게 느끼고 저와 어떻게 함께 긴 레이스 외롭지 않게 더불어 숲을 이루며 갔는지 친구들의 이 이야기, 또 저는 또 강의를 통해서 카메라 너머에 있는 그 수만 명의 친구들이 각각의 사연이 다 다르고, 각각의 상황이 다르고, 각각 학교의 모습이 다르고, 또 자신들이 살고 있는 그 지역적 배경이 다 다를 텐데, 그냥 퉁 쳐서 EBS 아이 수강생이 아니라 한 명 한 명 그들 자신에게, 그들 개인에게 제가 관심을 갖고 그들과 연락하고 그들과 소통할 수 있었던 건 우리 친구들 이렇게 그들도 역시 저를 수많은 EBSI의 선생님이 아니라 정선아라고 하는 한 개인으로 이렇게 만나줬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무사히 몇 년을 마치고 지금 내년도 수능 개념 강의를 찍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이렇게 6.25 특집도 많이 했고요. 그리고 또 광화문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 사탐의 쨍쨍한 선생님들과 함께 같이 토크쇼도 하고요. 그렇게 바쁘게 보냈습니다만 저의 메인은 바로 EBSI에서 여러분들과 만나고 있는 고3 강의입니다. 제 강의는 이렇게 판서 위주로 해서 내용을 깔끔하게 정리하면서 중요한 내용들을 여러분 장면 혹은 주제를 통해서 정리해보자 라는 겁니다. 그래서 동아시아의 테마로 이해하는 이라고 하는 이 주제가 바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러면 저는 어떤 사람이냐? 저는 이런 사람입니다.
이런 걸 소개하지 않을 정도가 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서울대학교에서 역사를 전공을 했고요. 서울시내 국공립 교사로 지금 10수년째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는 EBS에서 수능 연계교재라고 하는 것이 나온 이후에 수능 특강, 수능 완성, 한국사는 수능 특강 한 권이지만 동아시아사는 특강과 완성 2권이 있습니다. 놓치지 마세요. 특강 완성 2권에서 14문항이 연계돼서 나오고 있는데요. 이 특강과 완성을 처음 연계교재가 탄생했을 때부터 계속해서 집필해 왔습니다. 굉장히 꽤 오래전이었고요. 그때 이제 막내부터 해가지고 계속 선배님들과 함께 수능 특강, 수능 완성, 연계교재 집필했는데요. 제일 많이 쓴 과목이 동아시아사입니다. 한국사도 썼고요. 동아시아사도 썼는데 가장 오랜 시간 동안 제가 정말 피눈물과 피고름으로 썼던 교재가 동아시아사예요. 그래서 애착이 조금 남달라요. 그래서 동아시아사를 쓰고 맨날 EBS에서 일을 하다가 자연스럽게 사실은 강의로 넘어온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동아시아사를 학교에서 3학년 문과생들과 함께 계속 공부하기도 했고 이렇게 집필도 했고 그리고 내년도부터 시작되는 2018년도부터 적용되는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세계사 교과서에 동양사 파트를 집필을 했습니다. 그래서 확실한 거는 공교육에서 동아시아사라는 교육과정과 교과목과 교과서와 수능 특강, 수능 완성이라고 하는 연계교재가 어떤 프로세스로 만들어지고 있고 그리고 출제는 어떻게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뭐를 측정하기 위해서 내는지 그것만큼은 정확하게 아는 출제, 집필, 검토 전문가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믿으면서 그렇게 테마와 연표를 이해하는 동아시아사 30강 출발하려고 합니다. 강의는 30개고요. 수능 개념 동아시아사 강의 노트가 지금 EBS에서 판매 중입니다. 이 교재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이 자료실에 샘플로 5단원 거를 쫙 올렸어요. 그래도 한 번은 봐야지. 어떤 식으로 정리되어 있는 교재인지 한번 여러분 구경하고 구매하면 되고요. 그리고 쌤이 자료실에다가 선사시대는 안 올렸지만 그 다음 강부터 해서 쭉 필기 노트를 테마별로 쫙 올렸습니다. 그러면 그 필기 노트를 보면서 그대로 똑같이 판서하라는 게 아니라 동아시아사가 참 판서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참고하라고 여러분이 한 번은 정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필기 노트 한 판으로 정리해서 계속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함께 갈 거고요. 강의의 특징은 이렇습니다. 동아시아사는요. 각국사나 우리 민족의 역사만 공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국가와 민족의 틀 안에서 바라보는 역사에서 조금만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바라보는 시야가 좀 더 확대된 그 동아시아사의 참맛을 여러분들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동아시아사 천재교육에서 나온 교과서의 맨 표지의 첫 멘트인데 이게 진짜 와닿았어요. 중국 중심으로 생각했던 거에서도 조금 더 벗어나고 우리 민족, 우리나라라고 했던 그 사고방식에서도 우리가 조금만 벗어나서 시야를 조금만 더 넓히면 어떨까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걸 목표로 해서 스토리텔링과 함께 구조화된 판서 이렇게 같이 갈 겁니다. 그리고 수능 동아시아사 진짜 문제 너무 많이 풀어봤어요. 너무 많이 내고 너무 많이 풀어보고 늘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들까지 확실하게 분석해드리면서 함께 가보도록 합니다. 필기노트 예시입니다. 지금 찍어서 막 올려가지고 자세히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만 자료실에 가면 PDF로 선생님이 올려놨거든요. 이걸 참고해서 혹시 필기가 정 어려운 친구들은 이걸 출력해서 여기에 보충 체크하면서 형광펜 칠하면서 근데 제일 좋은 건 여러분이 한 번은 여러분 손으로 좀 정리해보는 거예요. 제가 많이 어렵지 않게 테마별로 해서 20몇 장 딱 해놓을 테니까 우리 친구들 이거 나 만년필로 다 한 땀 한 땀 쓰는 거거든?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근데 이걸 왜 해드리느냐? 동아시아사의 포인트가 테마고요. 관계거든요. 중국사 정리하라면 할 수 있어요. 일본사 정리하라면 할 수 있어요. 근데 이들이 어떤 식으로 교섭하고 관계를 맺고 있는지 그놈의 상관성과 연관성 쉽지 않아서 이렇게 좀 참고해서 볼 수 있도록 한 판으로 해드립니다. 그래서 이 필기노트를 잘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한국사 친구들이 작년에 이 필기노트를 수능 고사장까지 갖고 가서 마지막까지 막 봤거든요. 정말 그래요. 이 필기노트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동아시아사는 어떤 과목이냐? 이렇게 시작하는 과목입니다. 제가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동아시아사의 진짜 매력은 이거예요. 먼저 우리나라 알자, 우리 민족 알자.
그 다음에 남을 좀 알자. 중국, 일본, 우리와 가장 밀접하게 관계를 맺고 있는 그들에 대해서 좀 더 알고, 그래서 시야와 관점이 넓어지기를 바라고 궁극적으로는 타인과 타자를 좀 더 이해하는 넉넉한 사회인으로 성장하길 바라는 그런 과목입니다. 그리고 이 교과목에 대해서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교육과정은 이 과목을 이렇게 가르쳐라 라고 해서 지금 나라에서 정한 거예요. 여기에 포인트는 동아시아 세계의 지속적인 발전과 상호 협력 평화 증진을 위해 막 랄랄랄라 돼 있어요. 이런 과목입니다. 그래서 지역사, 주제사, 관계사가 중요하다고 했고요.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이겁니다. 동아시아의 지금까지 선사시대부터 현대까지를 몇 개의 시기 덩어리로 나눠요. 그리고 그 시기를 관통할 수 있는 커다란 공통분모를 가지고 테마를 잡아요. 그 테마로 서술을 한 다음에 그들 사이의 관계들을 풀어나가는 과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주제와 관계사입니다. 그래서 우리 제목이 테마예요. 테마사. 근데 이 테마만 알면 안 되는 게 아니라 그 시기를 알아야 돼. 그 시기에 중국은 어땠고, 한국은 어땠고, 베트남은 어땠고, 일본은 어땠고. 그러다 보니까 그 시기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면 또 틀리거든요. 그래서 연표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달달달달 연도를 외우자가 아니라 그 시기 덩어리 속에서 이거를 이해하자. 날줄과 시줄이 같이 어우러지는 퍼즐 맞추기와 같은 가로, 세로, 동아시아사. 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렇게 공부합시다. 예, 저 완전 친한 선생님 중에 이 동아시아사 교과서를 3번이나 쓰신 분이 있어요.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정선아, 동아시아사 공부한 애들한테 이것만 꼭 알려줘. 중국 중심으로 공부하던 것에서 조금만 벗어나서 북방민족은 이랬고 다른 지역에서도 이랬고 치열하게 그들의 삶의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하는 이들이 있었다는 걸 우리 아이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어. 예, 그렇게 강의를 해나갈 거고요. 예, EBS 연계교재 지필 검토팀 쌤들, 예, 이분들이 또 하는 말씀 꼭 전해줘라. 동아시아사는 테마 모르면 끝장이야. 주제를 모르면 결국에는 연도 외워도 안 돼. 반드시 테마와 함께 연대기 속에서 가르쳐. 그래서 그분들이 정해준 이름이 평창동에서 나온 그 이름이, 예, 고기를 구워 먹으면서 나온 그 이름이 테마와 연표를 이해하는 동아시아사입니다. 동아시아사만큼은 만점을 받은 선배들이 얘기합니다. 선생님 배울 때는 솔직히 쉽지 않을 때도 있고 매력적일 때도 있었는데요. 졸업하고 벌써 취직한 친구들도 있거든요. 직장 다니고 대학교 수업 듣는데 국제정치학, 국제관계학, 하다못해 여행, 그 다음에 자기가 지금 취업하는 그 회사도 중국과 관련돼 있고 일본과 관련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인 문화와 역사적인 배경을 이해하고 관계를 아는 사람들이 확실히 도움되는 과목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동아시아사 매력적이죠. 허나 상대평가입니다. 그리고 문제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문제 이런 식으로 나와요. 시기 상황 주고요. 공통성, 상관성 물어봅니다. 그리고 꼭 중국 주고요. 이때 한국은 뭐 했는데. 일본 주고요. 이때 베트남 뭐 했는데. 문제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사실 친구들이 좀 어려워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 긴장하지 말고요. 우리 요렇게 가보도록 합시다. 동아시아사로 마음을 정했습니까? 교과서 3종밖에 되지 않습니다. 근데 3종의 교과서가 굉장히 개성이 독특하게 다 달라요. 그래서 공통으로 쓸 수 있는 선지가 정해져 있습니다. 나오는 선지가 계속 나온다는 거. 거기에 우리가 조금 믿음을 가지고 동아시아사 문제는 까다롭게 나오는 문제가 2문제 정도는 되지만 동아시아사 함께 수능 개념과 수능 특강까지 간다면 우리 친구들 확실하게 1등급 그 벽은 넘을 수 있습니다. 2만 명 정도가 시험을 봅니다. 우리 학교에서 400명만 시험을 봐도 1등급은 무조건 나오죠. 2만 명이 보면 1등급은 나와요. 다만 마지막 그 한 문제는 약간의 신의 도움이 필요할 정도로 가끔 정말 호되게 어려운 문제들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확실하게 48점은 맞춰놓고요. 마지막 한 문제 내가 바로 공부한 거기서 제대로 나오는 그 문제를 통해서 만점까지 도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역사는 내가 걸어온 발자취입니다. 이게 나의 삶의 주요 발자취예요. EBS까지 하게 되는 이 과정들입니다. 동아시아사는 바로 우리 민족이 그리고 우리 민족과 가장 밀접한 관계를 맺은 주변에 이들이 걸어온 의미 있는 장면들이 모인 역사입니다. 한국사에서 조금만 더 벗어나서 우리 주변에 가장 깊은 관계를 맺은 그들한테 조금만 더 관심을 가져봅시다. 그래서 길고도 긴 이 수험생활 레이스, 동아시아사 수능 개념, 수능 특강, 수능 완성까지
여러분 혼자 외롭게 끙끙거리면서 가지 마시고요. 우뚝 솟은 한 그루의 나무보다 더불어 함께 숲을 이루며 같이 걸어가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동아시아사 1강에서 테마와 연표로 이해하는 동아시아사. 여러분 바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